한국 대중음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한 문장이 새벽의 피드를 뒤흔들었다. 빈에서는 내가 한국 음악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무기.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 박진영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7초짜리 흑백 클립과 함께 남긴 이 선언은 단순히 신인 영입 소식을 넘어 K-팝과 트로트의 지평을 재설정하려는 거대한 실험의 파문을 일으켰다. 팬들은 박진영표 심포닉 트로트 같은 해시태그를 쏟아내며 밤새 열띤 추측전을 벌였고 국내외 음악 매체는 새벽 4시에 알림을 경쟁하듯 푸시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제작 루틴을 모두 해체하는 수준의 R&D가 포함된 장기 플랜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미 업계 안팎은 뉴진 시프트라는 가칭까지 붙이며 두 사람이 만들어낼 화학작용의 종류를 계산 중이다. 빈에서는 트로트 원석으로 불리던 데뷔 초를 거쳐 댄서블한 베이스라인 위에 미녀적 걷기를 얹은 자작곡들을 선보이며 무게추를 스스로 이동시켜왔다. 지방 소극장 투어에서 농익은 구음의 808 드럼을 매칭한 영상이 입소문을 타더니 해외 리액션 유튜버들이 한국의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국악교본을 삼킨 느낌이라고 평하면서 한순간에 글로벌 알고리즘 속으로 진입했다. 그런 빈에서에게 박진영이 건넨 손길은 영입이 아니라 동업에 가까웠다. 내레이션 녹음 중이던 박진영이 직접 스튜디오 마이크를 끄고 트로트의 감성과 K-팝의 시스템을 한 사람 안에 완성 형태로 담는 게 가능할까라는 아이디어를 꺼냈고 그 질문에 제가 해볼게요 라고 답한 첫사람이 빈에서였다는 후문. 그때부터 JYP의 전담 안무팀, 아날로그 세션 밴드, 할리우드 사운드 엔지니어까지가 한 지붕 아래 모이는 하이브리드 캠프가 가동됐다고 한다. 캠프 1주차에 가장 먼저 바뀐 건 연습실의 공기였다. 피아노 옆에 꽂혀있던 가야금과 모든북 사이로 딥하우스 드럼, 루프가 울리자 빈에서는 본능적으로 트로트 3도 꺾기를 넣어보았다. 그 즉흥 테이크를 듣던 박진영은 여기야! 라고 외치며 믹싱 콘솔 앞으로 달려갔고 그대로 새벽 4시까지 32트랙을 겹겹이 쌓았다. 나일론 기타, 태평소, 펑크 브라스, 그리고 일렉트로닉 딥베이스가 한 곡 안에서 싸우지 않고 숨쉬는 희귀한 데모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내부 서버에 임시 업로드된 이 파일 제목은 빈에서 XJB 프로젝트였는데 파일 재생권을 요구하는 인재가 이틀 사이 200건을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JYP 보안팀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 무기 발언의 속내를 두고 언론은 각종 해석을 내놨다. 일부는 트로트의 중장년 시장과 K-팝의 Z세대 팬덤을 수직 통합하려는 데이터 전략으로 또 다른 일부는 일본 엔카와 남미 라틴 포크까지 끌어오는 월드뮤직 플랫폼 확장으로 읽었다. 하지만 박진영은 며칠 뒤 브이라이브로 등장해 이건 단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감정의 도약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가 설명한 핵심은 노래 한 곡이 10대에게는 힙한 댄스곡으로, 70대에게는 흥겨운 잔치집 추억으로, 40대에게는 출근길 흥얼거림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다층 공명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는 빈에서에게 3가지 미션을 부여했다. 첫째, 한국어 가사를 외국어처럼, 외국어 훅을 한국 가락처럼 자유롭게 뒤섞을 것. 둘째, 무대 세트 대신 가창과 안무만으로 스토리텔링을 완결할 것. 셋째, 트로트 애드리브의 늦춤과 K-팝 퍼포먼스의 납당김을 한 호흡 안에서 유연하게 오갈 것. 그는 이 미션을 플렉서블 템포, 플렉서블 스토리라 불렀고 빈에서는 매일 BPM 90부터 160까지를 메트로놈 없이 한 번에 소화하는 훈련으로 응답하고 있다. 음원 출시 계획은 아직 비밀이지만 복수의 유통사는 1단계로 디지털 싱글, 2단계로 AI 음성 합성 버전, 3단계로 벌 라이브 세트를 패키지화한 3트랙 론칭을 제한 중이라고 전한다. 특히 벌 라이브 세트는 빈에서 시점으로 구현되며 사용자가 가상 마이크를 쥐고 그녀와 듀엣하거나 후렴 부분의 꺾기를 직접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음정이 반영되는 인터랙티브 방식이 핵심이다. 기술 파트너로는 미국의 핀테크 음악 스타트업과 일본의 메타포스 기업이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고 출시곡 언어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가 1차 라인업으로 거론된다. 밴쿠버 K-팝 페스티벌 측은 정식 데뷔 전이라도 이 프로젝트가 무대에 오른다면 헤드라이너급 환호가 보장된다는 초청 의사를 표명했으나
JYP 내부에서는 완성도 100% 전까지는 티저조차 내놓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팬덤의 반응은 이미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샵사인 빈에서 이상이 4시간 동안 1위를 지켰고 틱톡에서 노라라는 이름의 밈이 생성됐다. 룰은 간단하다. 좋아하는 90년대 K-팝 안무 한 동작을 추며 마지막 박자에 트로트 꺾기를 살짝 넣어 영상을 올리는 것. 이 챌린지는 공개 하루 만에 1억 뷰를 돌파했고 미국 MBC 모닝쇼 진행자가 즉석에서 따라하는 장면이 방영되며 화제성을 증명했다. 밀레니얼과 베이비 부머는 물론 K-팝 입덕 6개월 차의 브라질 10대 팬이 할머니와 함께 영상을 올리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세대 간 음악 소통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원대한 목표가 이미 현실에서 시동된 셈이다. 음악 평론가들도 오래된 논쟁을 꺼냈다. 트로트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다. 어떤 이는 새마치 장단 없이 꺾기만 차용한 노래를 과연 트로트라 부를 수 있나라며 우려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드막 장르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K-팝도 힙합 댄스, 소울을 흡수하며 진화했듯 트로트 또한 유연함을 되찾아야 한다. 고 반박한다. 박진영은 장르를 지킬 사람이 아니라면 장르를 깨뜨릴 사람도 없다. 애초에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동일 뿐이라며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답변으로 논쟁을 흘려보낸다. 빈에서는 한 인터뷰에서 저를 뭐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다만 노래를 듣고 오늘 기분이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제가 쓰고 싶은 무기예요. 라는 말로 답했다. 그 무심한 듯 따뜻한 한 줄이 오히려 팬덤의 기대에 불을 지폈다. 현재 작업 중인 타이틀곡 가제는 달빛 지나고다. 임시 가사에는 반짝이는 네온 위로 할머니의 옛 노래가 내려앉는 밤이라는 문장이 3번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서 박진영 특유의 중독성 코러스가 삽입된다고 한다. 안무는 상체를 낮추고 오른손을 둥글게 그려 올리는 전통 트로트 제스처를 출발점으로 8인 댄서가 미로처럼 얽히는 소울 메이즈 구조로 마무리된다. 뮤직비디오는 전통시장 조명의 따뜻한 톤과 네온 사인 클럽의 차가운 톤을 1초 간격으로 교차 편집해 세대 간 온도차를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촬영지는 대구 양념시장이 유력하다. 빈에서가 직접 추천한 장소라고 전해지는데 내가 초등학생 때 놀던 골목에서 새로운 음악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는 이유가 결정적이었다고. 박진영은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넥스트 K-팝이라는 키워드를 수없이 강조해왔다. 그에게 넥스트란 기술력이 아니라 감성 확장이라고 말한다. 90년대엔 한국어로 R&B를 소화하는 게 모험이었고 2000년대엔 K-팝이 영어 가사를 입혀 글로벌로 나아갔죠. 2010년대에는 퍼포먼스와 믹싱이 할리우드급이 됐고요. 다음은 한국인의 DNA 깊숙한 곳에 흐르는 트로트 멜로디를 세계인의 플레이리스트에 심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의 빈에서라는 사람이 무기이자 다리로 선택된 이유는 단순히 음색이나 무대 매너가 좋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제작진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는 딩간적 온도로 유명하고 공연 후에는 늘 팬 한 명 한 명의 전통 한지를 접어 손편지를 건넨다. 그 따뜻함이야말로 박진영이 구축하려는 원소스 멀티 감정 생태계의 중심축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우려도 있다. 익숙한 트로트 색채를 기대한 중장년 팬덤은 신세대 스타일이 빈에서의 고운 한을 가릴까 걱정이라는 반응을 내놓았고 일부 K-팝 팬은 전통 어법이 가미된 창법이 글로벌 차트에 과연 먹힐지라며 긴가민가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첫 공동 라이브 방송에서 한 번만 들어보면 편견이 아니라 기대가 생길 것이라며 장르 간 혼혈은 위험이 아니라 궁극의 비타민이라는 다부진 선언으로 설득을 시도했다. 박진영은 실패하면 전체 음원 수익을 전액 음악교육단체에 기부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덧붙였다. 그에게 이 실험은 비즈니스라기보다 문화적 대담성의 베팅인 셈이다. 출시를 앞둔 티저 일정 또한 이례적이다. 첫 스포일러는 음악이 아니라 향기다. JYP는 국내 대형 뷰티 브랜드와 협업해 티노트라는 향수를 한정 판매할 예정인데 탑 노트는 청량한 매실, 미들 노트는 목련꽃,
베이스 노트는 따뜻한 백단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단계의 향이 각각 트로트, K-팝, 그리고 두 장르의 융합을 상징한다는 설명. 박진영은 음악이 울리기 전 향기로 먼저 귀를 여는 경험을 목표로 했다며 후각은 기억을, 기억은 감정을, 감정은 음악을 부른다고 했다. 실제로 이 향수 시향 영상에 삽입될 백그라운드 보컬은 빈에서가 4비트 호흡으로 녹음한 무반주 꺾기다. 시장의 반응은 숫자로 먼저 나타났다. JP 주가는 발표 이튿날 6% 상승했으며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24시간 만에 120만 건을 돌파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트로트 검색량이 3배 늘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해시태그 조회수가 1억 뷰를 넘기며 현지 기획사들이 커버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고 스페인 라디오 채널 K코라소는 아예 트로트 특집 코너를 신설했다. 이 모든 흐름이 아직 완곡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빈에서는 최근 온라인 팬미팅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노래가 할머니의 창을 닫게 할까? 열게 할까? 그리고 이 박자가 10대의 몸을 움직이게 할까? 멈추게 할까? 둘 다 열리고 움직인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녹음을 끝냅니다. 라며 작업 철학을 밝혔다. 팬들은 그의 진중함에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빈에서야말로 세대간 번역기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문장은 곧바로 인쇄대 온라인 굿즈샵에서 슬로건 티셔츠로 제작되었고 사전 주문 1만 장을 하루 만에 매진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정식 데뷔 장면이다. 방송계에선 연말가요 시상식의 피날레를 점치고 공연계에선 내년 초 고척돔 단독 콘서트를 전망한다. 그러나 박진영과 빈에서는 프레임 없는 무대, 장르 없는 서사를 약속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한 A&R은 유통 포맷, 무대 규모, 언어 장벽. 이런 모든 변수를 일단 보류하고 감정의 주파수가 맞닿을 때를 기다리는 셈이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첫 라이브 공개 날짜는 음원 차트 발표일, 방송 편성표와 무관하게 날씨, 거리 두기, 소셜 무드까지 종합 분석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빈에서는 노래는 계절을 만나야 완성된다며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는 10월 중순을 희망했다고 전해지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수수께끼다.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대중가요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음악적 도약의 탄생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트로트가 골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시절도 K-팝이 전 세계 스타디움을 뒤흔드는 지금도 결국 한 줄 감정으로 이어져 있다면 박진영과 빈에서는 그 시를 다시 엮어 전혀 새로운 직무를 짜려 한다. 장르와 세대를 오가며 동일한 떨림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떨림이 실현되는 첫 비트가 울리는 순간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는 또 한 번 영원히 바뀔 것이다.